자, 이종호가 김건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개구랄 쳤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도이치 주가 조작을 이제 검찰에 가서 시인할 때 김건희를 매우 잘 아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22년 4월 8일 공판 내용을 보면 검찰이 이종호에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A사에 투자한 적이 있는지 또 그때 김건희로부터 15억 원을 빌려서 투자했는지를 물었는데 이에 이종호는 네, 권오수에게 자금을 부탁했고 권오수가 알아봐준다고 하고 김건희 자금이 들어와 투자했다고 답했습니다. 자, 김건희 돈 15억을 빌렸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 돈을 권오수가 막 써. 권오수가 돈 좀 빌려줘 그러면 그냥 주는 거지. 그러니까 통장으로 활용당한 거예요. 이거는 빌려준 돈입니다. 야. 그 돈이랑 다른 돈이에요. 그럼 도대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와 연관해서 돌린 돈이 얼마냐는 거야. 이렇게 까도 계속 나오는 거야. 야, 참. 그리고 이게 주가를 조작하는 애가 주포로 김건희 돈을 만져주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김건희 돈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수익을 낸 다음에 3부 이자만 주고 3부 토건이 아니라 3부 이자만 주고 원금하고 이자를 갚았을까요? 아니면 주식 거래를 통해서 일어난 그 부당 수익을 나눠 가졌을까요? 이거는 빌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상 이거는 주가 조작을 하라고 돈을 더 찔러준 거야. 이 사람 주가 조작 주포잖아, 사실. 그래서 그렇죠. 2년에 3년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정말 희한한 검찰의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게, 전주를 일단 조사를 안 하고요. 피해자 구제를 안 해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다가 손해본 사람들이 얼마냐, 피해 규모가 얼마냐 라는 부분에 대한 걸 특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금융사건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펀드 사기니 이런 코인 사기니 이랬을 때 대부분 붙어. 이 사건으로 몇만 명이 몇 조 원, 몇 천억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공소장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는지가 어떠한 공소장에도 나오진 않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적인 변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해. 찾아보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라고 하는 게 피해 입은 사람이 있고 피해 상황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게 벌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익 본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익 본 사람은 있는데 전주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다 준 상태인 거고, 왜냐면 제일 큰 전주가 얘니까 그런 거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의무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공판이 끝나도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걸로 손해를 본 사람들은 야 그럼 김건희 재산이라도 뺏어가지고 몇 푼씩이라도 나눠 가지자 이런 거를 할 수 없게 수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심지어는 유일하게 돈을 먹은 김건희 모녀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종호는 김건희 모른다고 그러다가 지금 검찰도 근데 이미 알고 있었대요. 당연히 알고 있지. 네, 검찰이 이종호와 김건희 관계를 주목했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검찰이 1차 서면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작년 여름에 김건희에게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면서 이종호와의 관계를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이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김건희랑 너무 잘한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네. 네, 그 이종호와 통화 녹취를 제보한 변호사죠. 그냥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에 의하면 우리가 깠더니 다 깠어. 다 실명으로 나왔어. 네, 이종호가 지금도 김건희와 연락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답니다.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언급할 때 인맥을 과시하는 듯이 말하는 편인데 특히 김건희를 언급할 땐 수행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본 적이 없다고? 연락 안 한대잖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어느새 연분이 됐다.
지가 언제부터 어릴 때라는 게 언제야? 어릴 때가 언제지? 20살 때? 일반비 때 만났을까? 여기 봐요. 여기 김 여사를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어느새 영부인이 됐다는 식의 얘기도 있다. 이건 좀 오바일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을 바꿔가지고 명신일 때부터 봤나? 어? 명신일 때부터 봤나? 그때 봤으면 어. 그때는 이종호가 갑이었지. 이종호 이 사람도 이 화류계 쪽에서는 꽤나 큰 지갑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윤석열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대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 어, 볼케이노에서 본 거죠. 기본적으로. 김명신 때부터? 왜냐면 명신이가 볼케이노에서는 일하고 그 다음에 줄리아나하고 뉴월드에서는 즐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그때 놀던 애들의 동선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겹쳐요.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이전부터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명신이가 꿈이 컸어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에서는 조남욱 회장이 시키는 걸로 해갖고 일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조남욱 회장하고 이종호가 이전부터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부 토건을 이게 주물르고 있는 게 김건희 때문에 주물르는 게 아니라 이미 조남욱 회장 있을 때부터 삼부 토건 줄을 갖고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르네상스 호텔 자체가 일종의 주가 조작범들 양성소 내지는 일종의 광장시장 같은데요. 광장시장은 또 뭐예요? 그래서 왜 광장시장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광장시장 측으로부터 이거 소송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없는 거지. 여기 육회골목부터 시작해갖고 전 골목까지 다 있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층에 가면 화개장터라고 합시다. 그렇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를. 네, 아무튼, 1층에 가면 구직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건 뭐 하는 애들이냐면, 전 증권사 직원, 지점장, 또는 이쪽 금융업계 종사하다가 나온 사람, 이런 애들이 쭉 이력서를 들고 거기 모여갖고 이 구직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2층 커피숍이나 5층 중식당 이런 데를 가면 거기에 이제 재벌 2세들, 3세들이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거기서 이제, 컨설턴트를 놓고 작전을 짜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신 어떤 그 코스닥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지네들끼리 무슨 뭘 하기로 하자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제일 위에 있는 그 식당에 가게 되면 밑에 있는 구직자 중에 사람을 몇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서류를 만듭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서류까지 작성이 가능해요. 법인 설립 서류까지. 그래서 르네상스는 사실상의 그 당시 벤처 열풍이 불었을 때 강남에서 이런 벤처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화개장터, 현직 공작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거기서 주가 조작을 일으키고 돈들이 오가고 그걸 했겠느냐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조남욱 회장이 있었다는 거지. 건희는 그때부터 그거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15억 원도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냥 빌려줄 수 있다. 선도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15만 원 빌려주고도 사람들이 전화하는데 세요. 응? 나 돈 좀 빌려줘. 15억 원 얼마면 돼? 나 15억 빌려줘. 그래? 우리가 안 인연이 있는데 난 사실 15억 이상은 나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난. 내가 생각하기에 150만 원 이상이 힘들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 관계밖에 안 됐어? 그 정도 이상의 신용도를 기대할 수가 없어. 야, 진짜. 아무튼 이런 데가 르네상스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종호가 주포가 된 것, 연결이 된 이 고리 역시도 사실은 다 르네상스 도남욱 회장하고 그 안에서의 인연이 이게 빌미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명신이 일반미만 관리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한 줄리아나나 이런데 뉴월드를 다니면서 웨이터들을 통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르네상스로 끌어들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이제 동훈이 장인이 끼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일종의 동업자 역할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 과정 중에 그 우리가 10년 동안 도망갔다가 자수한 그 웨이터 출신의 펀드 그 증권 전문가 있잖아요. 조작질 했던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웨이터 출신 조 무슨 형인가? 아무튼. 조형? 조우형 아니야? 조우형? 아니, 아무튼 조씨. 이 조씨가 말하자면, 한동훈 장인 거 주가 조작 주범으로 해갖고 검찰에 들어갔는데 검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 컴퓨터로 갖고 계속 주가 관리를 하고 그 애가 도이치모터스를 사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대한 그룹의 뿌리가 전부 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볼케이노와 조영훈. 조영훈. 아, 조영훈. 조영훈이도 다 이 그림 안에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